안녕하세요, 롤다입니다. 제가 어느덧 8번째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제가 좀 전에 책을 열심히 읽었는데 다 음성 녹음이 안 됐더라고요. 아이 정말. 네, 어쨌거나 제가 지금 다시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1시간짜리가 날아갔어요. 연애가 힘든 당신에게. 랭보라는 분이 김상호 님이 지으신 책이고요. 랭보의 연애시대라는 카페를 개설해서 온라인 상담을 하신대요. 이 책은 2022년도 12월에 써진 책이고요. 최근에 써진 책이어서 제가 골랐고, 지난번 책은 연애 컬럼리스트가 쓴 책이었고요. 이 책은 연애 컨설턴트 님이 쓰신 책입니다. 사실 목차가 살짝 그 분위기가 비슷하긴 해요. 연애와 재회, 결혼 이야기까지 해주시는데 아마 컬럼니스트랑은 또 다른 실제 사례들을 많이 들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하고 이 책을 읽으려고 합니다. 되게 표지도 예쁘고 예쁜 꽃무늬도 있고 중간중간에 간지가 예쁜 오렌지색이에요. 되게 예쁘죠? 그래서 좀 마음에 들었어요. 표지랑 간지랑 색깔이. 네, 지금부터 제가 읽고 여러분한테 도움될 만한 얘기는 해드릴게요. 남자의 눈에는 여자 외모가 먼저 보이고 그 다음 진심이 보이고 나머지 배경과 조건이 보인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날씬한 여자 또는 취향에 따라 가슴 큰 여자를 좋아한다. 남녀가 사귀고 해서 결혼까지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가 맞아야 사랑하고 결혼까지 갈 수 있다. 예를 들어 여자의 직업이나 남자를 대하는 태도, 여자의 요리 실력 또는 학력도 고려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 가장 먼저 남자가 생각하는 것이 외모라는 것이다. 링보님은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많은 상담을 해보시면서 여자분들이 나쁜 남자를 만나서 많이 고생하는 걸 보셨나 봐요. 그래서 처음에 만났을 때 3개월에서 또는 6개월 정도 됐을 때 그 사람을 계속 만날지를 판단해 보라고 하셨어요. 제 생각엔 아마 정들기 전에 객관적으로 보는 시간을 가져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항목을 정해놓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판단을 해보라고 하십니다. 예를 들어 욕을 하거나 여자 문제를 일으키거나 술 마셔서 개소리하거나 길바닥에서 자거나 아무리 착하고 순하다 할지라도 운전할 때 욕한다든지 툭하면 막말한다든지 자신의 가치관과 소신에 맞게 기준을 정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연애의 방법 중에 가장 뛰어난 기술은 무엇인가? 필자는 괜찮은 남자를 잘 선택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한다. 정말 남자 보는 눈이 있다면 연애의 방법, 즉 밀당이나 기술이 필요 없다. 좋은 남자라면 성실하고 성격 좋고 엉뚱한 짓 안 하고 능력 있고 자상한 남자가 아니겠는가. 저자님은 자신의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그 남자의 부모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하시네요. 사람은 유전자로 구성되어 있다. 쉽게 말해서 남자는 부모를 닮기 때문에 그 부모님이 그만큼 살면 그 남자도 똑같이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른들이 혈통과 가문을 보는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신이 먼저 가족 얘기를 꺼내래요. 주말에 한 번씩 가족들이랑 외식해요. 오늘 우리 집 대청소하는 날이에요. 이렇게 가족과의 친밀도를 말하고 남자에게 누구씨는 가족이랑 자주 회식하지 않으세요? 라고 질문하거나 자기 가족 이야기를 피하거나 잘 말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화목한 가정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이런 남자는 여자와 깊어지거나 결혼을 하게 되면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 맑은 물에 좋은 물고기가 산다는 말이 있듯이 자기가 좋은 남자를 만나려면 자신도 먼저 좋은 환경에서 활동하고 좋은 여자가 되어야 한다. 여자에게 좋은 여자라는 것은 남자가 봤을 때 날씬하고 자기관리 잘하고 옷 잘 입는 여자다. 물론 자신의 내면도 어느 정도 갈고 닦아야 한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연애 초반에 남자가 여자를 선택하는 기준은 어디까지나 외모에 많은 비중을 둔다. 필자는 가급적 주말에 할 일이 없으면 온종일 강남의 좋은 카페에 가서 책을 읽어보라고 권한다. 그곳은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건설적인 남자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다. 필자가 상담한 여성도 변리사 2차 합격한 남자들이 모인 장소에 가서 범생이 같은 남자에게 볼펜을 빌려달라고 하고 감사하다며 커피를 사주고 핸드폰 번호를 물어서 사귀고 결혼한 사례가 있다. 연애는 자기관리를 통해서 남자를 만나는 것이다. 괜찮은 남자를 만나려면 무턱대고 끌리는 남자를 만나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또 중장기적으로 괜찮은 남자인지가 아닌지 판단하면서 남자를 만나는 것이 행복한 연애를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가족을 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제 남자친구가 운전할 때마다 되게 손도 잡아주고 되게 자상하게 운전을 한대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남자친구의 부모님의 차를 얻어 탄 적이 있는데 그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운전할 때 톤도 잡아주시고 되게 자상하게 배려해주는 걸 보면서 아, 남자친구가 아버지가 하는 걸 보고 배웠구나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아, 부모님이 보여주는 사랑의 모습이 자식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그것을 보고 이제 배운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도 그래서 만나고 있는 그리고 결혼할 상대라면 그 가족이 얼마나 화목한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사랑을 서로 표현하는지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남자들이 결혼을 안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귀고 있으면 결혼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굳이 결혼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지금 연애를 하고 있는데 굳이 엄청난 돈과 빚을 지면서 결혼을 해야 할까? 지금 당장 결혼을 해야 할까? 대다수의 남자들은 이런 생각을 한다. 정말 이 여자 빨리 잡지 않으면 놓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야만 결혼을 생각한다. 남자가 정확히 사귀자고 말 안 하면 사귀기 싫은 것이다. 남자가 여자에게 이런 말을 한대요. 오늘따라 더 예뻐 보인다. 우리 계속 이렇게 연락하고 만나니까 더 가까워지고 좋아지는 느낌이야. 여자는 우리라는 말을 사용했으니까 곧 사귈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는데요. 그래서 이 남자랑 썸 타는 중이라고 이 남자도 나에게 호감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결정적으로 남자가 이 말을 던졌다면 같이 자자는 말이래요. 여자가 이미 썸 타는 중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상태라면 남자가 무슨 말을 해도 웬만하면 다 먹힌다고 떠있네요. 나는 연애 초반 여자랑 빨리 스킨십도 하고 자고 나면 그 여자가 예쁘고 사랑스럽더라. 이러면서 여자를 유혹한대요. 이런 남자가 정확하게 사귀자는 말을 안 하는 이유. 그 이유는 큰 틀에서 두 가지가 있다. 보통 사귄다는 건 서로가 서로를 독점하는 관계다. 즉 이 말은 나 말고 다른 여자를 만나지 못한다는 뜻이다. 또 하나는 책임감이다. 한국 남자들은 정서적으로 여자를 사귄다면 사귀는 동안만큼은 일정 부분 책임감이 뒤따른다. 말 그대로 사귄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남자 입장에서는 부담감이 생길 수밖에 없다. 사귀면 통상적으로 통화도 자주 하고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서 데이트도 하고 이런 것들이 시간과 돈과 노력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스럽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귀지 않는 상태라면 가끔 만나서 밥 먹고 술 마시고 놀고 하는 것들이 하고 싶은 건 다 하면서 책임감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남자들은 이제 우리가 어떤 사이야? 라고 물으면 피한대요. 그러면 남자는 이렇게 말한대요. 좀 더 만나고 보고 싶다. 좀 더 알아가자.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러면서 시간을 끈다고 합니다. 여튼 무슨 말을 해도 다 핑계라고 하시네요. 그리고 또 사귀자는 말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냥 이렇게 잘 만나다가 나중에 결혼하면 되지 않아? 이러면서 오히려 여자가 왜 사귀자는 말을 듣고 싶어 하냐, 집착하냐 이러면서 여자한테 면박을 주기도 한대요. 이러면은 그냥 정리하시는 게 좋겠네요. 남자가 사귀자고 말 안 하는 건 한마디로 사귀기는 싫다는 거다. 이러한 남자의 마음을 잘 모르고 마냥 그 남자가 좋아서 시간 낭비하는 여자들이 한둘이 아니다. 보통은 열의 아홉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한대요. 그래도 한번 해볼 만한 방법은 말이 아니라 사심없이 순수하게 잘해주다가 갑자기 연락을 끊는 것이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하시네요. 남자 핸디캡을 알고 이용하자. 보통 남자의 핸디캡은 두 가지가 있대. 큰 틀로 보면 외모랑 학력이 있는데 외모는 키나 대머리, 피부염 이런 것들이 있는데 키 작은 남자한테는 나는 키는 안 본다. 키는 나보다 크면 되지 라고 말을 해주면 좋아한대요. 그리고 이제 대머리는 정말 소화하기 힘든 영역이긴 하지만 만약에 만나던 사람이 점점 숱이 줄어들고 있을 때 나 머리숱 줄어든 것 같지 않아? 라고 말했을 때 여자친구가 나중에 심으면 되지 이런 말 하면 안 된대요. 그러면 머리숱이 줄어들고 있다는 확신이기 때문에 차라리 괜찮은데 아무렇지 않은데 라고 하면서 나는 머리숱이 없어도 멋진 사람들은 고급스럽더라 이러면서 얘기하면 더 좋아한대요. 자신의 콤플렉스를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는 여자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학력 또는 직업. 본인이 이제 학력이 좀 모자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자책하게 되면 여자분들이 이제 위로할 때 지금이라도 대학을 가 아니면 토익 학원 다녀 등 이렇게 해결책을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남자는 자신의 지금 현재의 모습에 만족을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대요. 근데 이제 더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좋은 자세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해서 나 자신의 나의 현재 모습에 만족 못하는구나 라고 남자분들이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조언해주는 거를 좋아하긴 하는데 서로 발전하는 관계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현재 안주하는 것보다는
좀 그렇다고요. 썸남을 확실한 내 남자로 만드는 협상의 기술. 연애 초반은 남자가 열정을 보이고 여자에게 가장 많이 노력하는 시기다. 이때 남자에게 습관과 패턴이 만들어진다. 그런데 만약 남자가 많이 좋아져서 더 사랑하게 된다고 했을 때 그 마음을 솔직하게 다 표현한다고 해보자. 그러면 남자는 그때부터 노력하지 않는다. 남자는 여자가 자기를 더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마음이 들면 다 이루었다는 생각 때문에 게을러지게 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남자분이 자기는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고 자기 같은 여자 두 번 다시 만나기 어려울 것 같다. 자기랑 정말 결혼하고 싶어. 이렇게 말했을 때 나도 그래 라고 말하면 남자는 속으로 이 여자는 나한테 빠져 있으니까 이제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을 때는 나는 잘 모르겠어 또는 아직 자기가 좋지 않은데 라고 하면 또 안 되고요. 가능성과 희망을 안겨줘야 된대요. 나도 자기가 너무 멋지고 사랑스럽고 좋아. 그런데 아직 결혼에 대해서 이런 말 들으면 남자는 내가 더 노력해서 이 여자의 마음을 완벽하게 잡아야겠다는 다짐이 생긴대요. 여자들은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대화로 풀려고 하는데 남자는 여자가 얘기 좀 하자고 하면 자기에게 지적질한다고 잔소리한다고 생각한대요. 자존심 상하기 때문에 결국은 피하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결혼을 하고 나서 또는 사귀고 나서 최소 1년이 지나고 나서 말해야 된다고 하네요. 친밀감이 형성된 다음에 하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제 싸우고 나서 여자분들이 극단적으로 헤어지자는 말을 쉽게 하면 안 된다고 하시고요. 그리고 이런 변덕스럽게 뭐 헤어지자고 했다가 다시 만나자고 했다가 이런 거는 통하지 않으니까 차라리 이제 아무리 연애가 이제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할 때는 그냥 결단을 내지 말고 나중에 생각하면서 그 순간 아무 말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연락을 안 하고 멀어지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연애는 타이밍이다. 남자도 여자 생각이 나야 하고 서로 바라보고 상황이 맞을 때 잘 되는 것이다. 연락하고 만나는 동안 잘 안 되었다면 그 순간 물러나서 한 달에 한 번씩 툭툭 찔러보듯이 연락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남자가 연락이 오면 답장하고 연락이 없으면 가볍게 한 번씩 툭툭 찔러보는 되는 것이다. 근데 저는 이런 방법 내가 상대 여자라면은 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남자한테는 통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일이든지 공부든지 다른 데 집중하고 있으면 연애에 집중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집중 못한 남자에게 헤어지자는 감정적인 모습을 보이면 안 좋은 이미지만 남게 된다. 차라리 그 순간 남자가 나에게 집중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경우 한 발 물러서서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제일 낫다. 그래서 앞서 말한 것처럼 한 달에 한 번씩 가볍게 연락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안부처럼 가볍게 연락을 하라고 하네요. 그리고 저자님은 동거는 별로 권해주고 싶지 않아 하시고요. 여행이나 극한 상황, 비상 상황을 만들어 보길 권한대요. 구체적으로 하루 종일 힘든 산을 탄다든지 아니면 낯선 여행을 함께 하면서 지갑을 분실해 본다. 이건 조금 상황극을 하는 건 좀 그렇고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면 그 사람의 성격과 가치관이 많이 나올 것이다. 원래 인생이라는 것은 산을 타는 것과 마찬가지로 긴 여정이다. 많이 인내하고 참음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소한 1년은 겪어보고 해볼 것 다 해보고 어떤 사람인지 판단하면서 아니다 싶으면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빨리 끝내는 것이 현명하고 지혜로움이다. 밀당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요. 20대라면은 튕기는 연애, 즉 밀당을 하면서 연애하라고 하시네요. 젊을 때만 통하는 거래요. 주의사항은 3일 이상 밀지 말고 3일 이상 튕기지 말길 바란다. 이상하게도 한국 남자들은 3번에 길들여진다. 진짜 여자에게 잘하려고 용기 내어 다가왔는데 계속 밀어내면 자기 무시하는 줄 알고 포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30, 40대에 밀당하면 무조건 연애 망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 물론 얼굴이 연예인급이면 가능하대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면 무조건 남자한테 편하게 해주면서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한다. 한 번에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한다는 조급한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한다. 연애는 절대 한 방에 안 된다. 호감 가는 남자에게 대놓고 이상형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면 안 된대요. 그러면 남자는 저 여자가 나를 좋아하나? 이런 생각에 갑자기 수렵 본능이 사라진다. 차라리 반대로 물어보래요. 싫어하는 여자는 어떤 스타일인지.
남자는 솔직하게 평소 싫어하는 여자의 모습을 말한다. 그래서 남자한테 반대의 모습만 보여줘도 호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네요.